요즘 친구들과 식사할 때 괜히 말수가 줄어들거나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살짝 뒤로 물러서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버스 좌석에 앉았는데 옆 사람이 창문을 여는 순간 혹시 나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드셨던 적은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30년간 구강 미생물과 입냄새를 연구해온 이도현 박사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을 직접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 본인의 입냄새를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코는 자기 냄새에 금방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가 차마 말을 못하고 본인만 모르는 채로 시간이 흐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옆자리가 비는 이유,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자꾸 멀찍이 앉는 이유, 그게 입냄새 때문일 수 있어요. 입냄새는 냄새 그 자체보다도 모르는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친구가 점점 전화를 안 받고 같이 밥 먹자는 약속이 자꾸 미뤄지고 배우자조차 대화할 때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소중해지는데 입냄새 하나 때문에 그 관계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이 오히려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실험실에서 확인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면서 눈으로 본 현실이에요. 치약만 믿고 하루 3번 열심히 닦는데도 냄새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심해지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균은 치약만으로 절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치약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단 2주 만에 냄새가 거의 사라지는 결과가 나와요. 누구나 집에 있는, 아니 없어도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입니다. 제가 연구한 어르신 중 87%가 이 방법으로 입냄새가 개선됐어요. 특별한 장비도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이 간단한 방법이 입냄새를 없애는 결정적인 열쇠인지, 왜 치약만으로는 안 되는지,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 후에도 텁텁한 느낌, 아침에 입안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괜히 입을 가리게 되는 습관, 이런 불편함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인천에 사는 68세 박영수님은 20년 넘게 같은 경로당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끼셨대요. 화투를 칠 때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친구들이 자꾸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처음엔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거리두기가 습관이 됐나 보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화장실에서 오랜 친구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으셨대요. 박 선생님 요즘 입냄새가 좀 심한데 누가 말을 해야 하나?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좀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수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입김을 풀어봤지만 본인은 아무 냄새도 못 맡으셨대요. 그게 더 절망적이었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구나. 20년 지기 친구들이 내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 자책감이 정말 크셨어요. 그 후로 경로당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 입을 가리게 되고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부인도 사실 몇 달 전부터 느꼈지만 차마 말을 못했다고 하셨대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어요. 요즘 얼굴을 가까이 하면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 순간 박영수님은 배우자조차 몇 달 동안 참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조차 말 못할 고민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구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영수님은 단 한 가지 변화만 주셨습니다. 양치할 때 치약에 이것을 한 방울씩 섞었을 뿐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부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당신, 요즘 냄새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2주 후 경로당에 갔더니 친구들이 예전처럼 옆에 편하게 앉더래요. 한 달 후엔 박 선생, 요즘 뭐 좋은 거 먹어?
안색도 좋아 보이고 이런 말까지 들으셨답니다. 박영수님은 이제 경로당에서 가장 먼저 가시는 분이 되셨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아준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경로당에서의 시간을, 친구들과의 관계를, 배우자와의 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입냄새를 부르는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입이 자주 마르게 됩니다. 침은 입안을 씻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세균이 그대로 남아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국치과생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할 때 입냄새 강도가 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인호님은 밤에 입이 마르고 아침마다 텁텁한 냄새가 심했는데요. 하루 물 8잔과 생강가글을 병행하면서 일주일 만에 개선됐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잠자기 전에 미온수 1컵, 아침 기상 후엔 생강가글을 30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나 술은 오히려 침 분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입이 자주 마르신가요? 그렇다면 수분 섭취부터 늘려보세요. 혀 위에 하얀 막이 끼는 걸 백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균과 음식 찌꺼기의 집합체입니다. 입냄새의 60%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일본 국악위생학회 조사에서 혀, 청결을 유지한 그룹은 2주 만에 입냄새 수치가 평균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69세 송태섭님은 양치만 하다가 혀 클리너를 추가하자 냄새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혀를 닦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부드럽게 뒤에서 앞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혀를 따로 닦고 계신가요? 양치만 하고 혀는 안 닦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시작해보세요. 잇몸 속에 염증이 있으면 세균이 지속적으로 번식하는 온상이 됩니다. 대한치주건강협회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65%가 염증성 잇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74세 박미자님은 양치 후 생강즙 한 방울을 치약에 섞었더니 2주 만에 잇몸 붓기가 줄고 냄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생강의 항균 성분이 잇몸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양치 후에 생강즙 한 방울을 더하고 부드러운 잇몸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극적인 소금물 양치는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양치할 때 잇몸이 자주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생강즙 양치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위가 약하면 미세한 가스가 입으로 올라오면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한국식생활연구원에 따르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입냄새 수치가 평균 40% 높았다고 해요. 68세 오경수님은 식후 산책 10분만 실천했는데 위가 편해지고 냄새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소화가 잘 되면 입냄새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식후에 바로 눕지 않기, 저녁에 늦은 식사 피하기, 이 2가지만 지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되는 속쓰림이 있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식사 후 자주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소화 문제가 입냄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입속 세균은 남은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구팀은 이 황화합물이 썩은 달걀 냄새의 주원인이라고 밝혔어요. 이 세균을 억제하는 게 입냄새 제거의 핵심입니다. 75세 이정희님은 치약에 생강즙을 더한 후 10일 만에 가족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거죠. 생강즙 양치와 생강 우린물 가글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처음엔 한 방울만 사용하시고 너무 매운 농도는 피하세요. 혹시 양치 후에도 냄새가 남는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세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합니다. 특히 밤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입냄새가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은 세균을 씻어내고 침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커피나 홍차 같은 음료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마신 후엔 물로 입을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해요. 담배 연기가 잇몸과 혀에 달라붙으면 냄새가 배로 심해집니다.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시나요? 8잔이 어렵다면 일단 5잔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세균이 당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어내고 이게 입냄새를 더 악화시킵니다.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 후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76세 최영숙님은 단 간식을 줄이고 과일로 대체했더니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간식을 먹을 때는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간식 후에는 가볍게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단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우니 먹은 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단 간식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섭취 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틀니나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은 틀니 청소를 소홀히 하면 세균이 그 틈에 쌓입니다. 틀니는 매일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밤에는 물에 담가두는 게 좋아요. 71세 한상훈님은 틀니 청소를 철저히 하자 입냄새가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틀니를 끼고 주무시면 세균 번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밤에는 빼서 보관하세요. 틀니 세정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청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입냄새를 없애는 생강 한 방울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생강은 천연 항균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극이 강할 수 있으므로 한 방울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입안이 따갑거나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는 기상 직후 미온수 한 컵을 마시고 생강즙 한 방울을 섞은 치약으로 2분간 양치하세요. 점심 후에는 생강 우린물로 30초 가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혀 클리너로 혀를 닦고 생강 양치를 다시 해주세요. 취침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루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어요? 하루 이틀 해보시면 입안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가족들도 변화를 느낄 거예요. 70세 강호진님은 이 루틴을 2주 동안 실천했더니 손주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셨어요. 생강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녹차, 레몬, 계피로 번갈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 성분이 있어서 세균 억제 효과가 있고 레몬은 침 분비를 촉진시켜요. 계피도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위가 약한 분은 생강 농도를 약하게 하시거나 다른 재료를 선택하세요. 월요일은 생강, 화요일은 녹차, 수요일은 레몬 이런 식으로 번갈아 사용하면 자극 없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73세 남궁철님은 생강이 너무 맵다고 느껴서 녹차로 바꿨더니 훨씬 편하게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료가 가장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침 양치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밤 동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제거하는 시간이거든요. 기상 후 바로 물을 마시면 건조한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고 생강 양치로 세균을 제거하면 하루 종일 입이 상쾌해집니다. 생강즙은 한두 방울이면 충분해요. 치약에 생강즙을 섞어서 칫솔에 짜고 평소처럼 2분간 양치하시면 됩니다. 잇몸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양치 후에는 미온수로 여러 번 헹궈내면 생강향도 많이 남지 않습니다. 67세 배순자님은 아침 생강 양치만으로도 하루 종일 입이 깔끔하다고 하셨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생강 우린물로 가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 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서 식힌 후 30초 정도 입안을 헹궈주세요. 외출 중이라면 생강 우린물을 작은 텀블러에 담아 다니시면 됩니다. 식사 후 바로 가글하면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 생강 우린물은 하루에 한 번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연한 농도로 만드세요. 72세 윤미경님은 점심 가글 습관을 들인 후 오후 내내 입이 상쾌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가글 습관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 저녁 양치 전에는 혀 클리너로 혀를 먼저 닦는 게 좋습니다. 하루 동안 혀에 쌓인 백태를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혀 클리너를 혀 뒤쪽에 대고 부드럽게 앞으로 쓸어내리듯 닦아주세요. 너무 깊숙이 넣으면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혀를 닦은 후에는 다시 생강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녁 양치는 아침보다 더 꼼꼼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잇몸과 치아 사이사이를 세심하게 닦아주시고 마지막엔 혀도 한 번 더 닦아주세요.
69세 서동욱님은 저녁 혀 클리너 사용 후 다음날 아침 입냄새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취침 전에는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고 미온수를 한 잔 더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밤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필수예요. 물을 마시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세균 번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취침 30분 전에 마시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74세 정미란님은 취침 전 물 한 잔 습관으로 아침 입냄새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 물 한 잔 여러분도 꼭 실천해보세요. 생강 루틴을 처음 시작할 때는 향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익숙해지고 일주일이면 생강향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져요. 2주가 지나면 스스로 입냄새가 줄어든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균이 줄어드는 건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1세 황정숙님은 첫 주엔 변화를 못 느꼈지만 2주 차부터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다고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입냄새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침이 부족하고 혀에 백태가 쌓이고 잇몸에 염증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세균이 과번식하는 것, 이 모든 게 작은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양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침의 흐름과 세균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관리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점점 거리를 두고 대화할 때 고개를 돌리고 손주가 무릎에 안 올라오고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지고 입을 가리게 되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생강 한 방울 습관 하나로 다시 가족의 웃음 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생강 양치, 점심 후 생강각을, 저녁에 혀 닦기와 생강 양치, 취침 전물 한 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침 분비가 늘어나고 세균이 줄어들고 잇몸이 건강해지고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첫날엔 생강의 향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스스로도 느껴요. 입안이 가볍고 사람 앞에서도 입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안기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편해지고 웃음이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생강 한 방울의 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강 한 방울 습관 여러분도 해보실 건가요? 마트에서 생강 하나 사오는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1,000원짜리 생강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되살리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시면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아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마사지 기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입냄새 예방의 기본이니까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입냄새 관리하고 계신가요? 생강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